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구의 크기, 지구가 공전하는 태양의 스펙트럼, 태양까지의 거리 외에도 수백 개의 다른 요인들이 각각의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우연이 동시에 일치했다니 인류는 정말 엄청난 행운아가 아닐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희미한 젊은 태양 역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는 1972년에 천문학자 칼 세이건과 조지 멀렌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태양의 진화와 태양이 화성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 40억 년 전에는 태양의 밝기가 현재의 70% 정도였기 때문에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구의 물은 모두 얼어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고생물학자들은 이에 반대할 것입니다. 그 시대의 화석은 당시 지구의 기후가 온난스뷴했으며 초기에 단세포 생물이 번식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의 태양이 지금보다 희미했다는 것도 생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모두 맞는 가정이지만 이 두 가정은 서로 모순됩니다. 벌써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해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의 진화. 약 45억 년 전 불사조가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듯 분자구름 속에서 태양이 피어올랐습니다. 태양은 황색 외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소를 태워 헬륨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모든 항성은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은 자신의 수소 연료를 모두 사용하고 나서 그보다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태양은 부피를 늘리면서 적색 거성으로 바뀝니다. 마침내 외층부는 방출되고 아름다운 행성상 성운과 중심부의 백색 외성만 남습니다. 현재 태양은 생활환의 거의 중반에 이르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광도는 수소 연소에 따라 10억 년마다 약 10% 증가합니다. 이런 태양의 진화를 그대로 되갚는다면 초기의 태양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곧 행성들이 약 40억 년 전에 받았던 에너지가 현재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탄생한 지구는 추위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지구 양극의 빅모가 증대하며 더 많은 햇빛을 반사했기 때문에 결국 지구 전체는 얼음덩어리가 되었을 겁니다. 이때 화성도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화성도 얼음으로 덮여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 화성에는 액체의 물이 존재하고 있던 것 외에도 이론적인 부분만 보자면 생명이 존재했을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지구는 시색누대라 불립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의 첫 시기로 그 증거가 지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시대의 지표에는 액체의 바다가 존재하고 있었고 바닷속에서 남조류가 두꺼운 미생물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해답은 이런 복잡한 생태계가 희미한 태양 아래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공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공정이 필요한 걸까요? 온실 효과. 칼 세이건과 조지 멀렌은 희미한 젊은 태양 역설에 관한 첫 번째 논문에서 이 수수께끼를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설에 따르면 오늘날과 다른 대기 성분이 초기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대기 중 암모니아 가스의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탓에 온실 효과가 일어난 것이죠. 즉, 태양광선과 함께 지구에 닿은 열이 암모니아에 의해 지구에 머무른 채 방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설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는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장시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칼 세이건은 대기 상층부의 유기물질이 암모니아의 분해를 막는 보호막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지구의 온실 효과 이론은 지금 봐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등 다른 종류의 기체가 온실 효과를 일으켰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훨씬 높았고 한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농도의 1000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구가 그만큼 따뜻했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인 데 공헌했던 화산 폭발과 초기 지구에 충돌했던 소행성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화성에도 해당됩니다. 그곳에서도 온실 효과가 생겨났을 겁니다. 옛날 화성의 대기는 주요 성분이 이산화탄소인데다 밀도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아마도 화산을 통해 생겨났겠지만 초기 화성의 지질 흐름이 얼마나 활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과학계 일부는 그러한 가설에 동의하지 않은 채 다른 학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주 이민. 이 역설의 또 다른 가설은 태양계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행성은 부모 행성인 태양에 근접해 있다가 이후 사방으로 흩어지며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벽난로에 가까울수록 따뜻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 지구의 긴 반지름이 단지 몇 %만 작았어도 역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초기의 화성과 금성은 태양에 더 가까이 있었고 같은 중심주위를 돌고 있는 이중 행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행성의 상태는 1억 년 이상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의 바다가 탄생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 후 화성과 금성이 헤어지며 화성은 더 먼 궤도를 향해 떠났고 금성은 태양 근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화성과 금성의 가설은 가능성이 아주 낮은 이야기이지만 완전히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태양의 활동. 어쩌면 이 역설의 답은 태양의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태양은 파란만장한 청춘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사 전문가들이 태양과 유사한 항성을 조사한 결과 진화 초기 단계에서 매일 최대 10회의 태양 플레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코로나 질량 방출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열과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구의 자기장이 턱없이 약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구가 그릴 위에서 구워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 시절에는 아름다운 오로라가 거의 어디서든 보였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희미한 젊은 태양 역설을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태양계가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 태양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할당된 시간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약 10억 년 후에는 태양의 광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는 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더워질 것이고 바다마저 끓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후 지구와 금성은 거의 비슷한 행성이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도와서 행성 이주 로켓 건설이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은 많으니까요. 당장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